광벽의 소소행, 행복한 탁구. 5. 커트와 푸시를 잘하려면 커트만 잘해도 게임이 달라지고 푸시만 낮아져도 상대가 답답해집니다. 안녕하세요.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은 생활체육 탁구장에서 정말 많이 나오지만 막상 제대로 배우지 않으면 계속 애매한 기술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바로 커트와 푸시입니다. 탁구장에 가보면 이런 장면 참 많습니다. 상대가 공을 낮게 보냅니다. 나는 이 정도는 넘기겠지 하고 라켓을 댑니다. 그런데 공이 네트에 콕 박힙니다. 다시 한번 옵니다. 이번에는 라켓을 조금 더 엽니다. 그랬더니 공이 하늘로 붕 뜹니다.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이 한 방 꽝. 그리고 나는 말합니다. 아, 이 공은 왜 이렇게 이상해요? 여러분, 공이 이상한 것이 아닙니다. 그 공에는 회전이라는 운동 방향에 힘이 들어 있습니다. 조용해 보이지만 고집이 센 공입니다. 겉으로는 얌전한데 하회전 공은 라켓에 닿는 순간 나는 아래로 갈 거야 하고 버팁니다. 오늘은 바로 이 커트와 푸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어떻게 연습하고 어떻게 실전에서 써먹을 수 있는지 10가지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1. 커트와 푸시는 방어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초보자들은 커트와 푸시를 단순히 넘기는 기술이라고 생각합니다. 공격은 못하니까 일단 넘기자. 무서우니까 커트로 버티자. 드라이브 못하니까 푸시나 하자. 그런데 이 생각을 조금 바꿔야 합니다. 커트와 푸시는 약한 기술이 아닙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오히려 아주 무서운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커트와 푸시는 상대에게 이렇게 말하는 기술이기 때문입니다. 자, 내가 먼저 무리해봐. 이 공 쉽게 못 때릴걸? 낮게 줄 테니까 내가 알아서 해결해봐. 탁구에서 상대를 이기는 방법은 꼭 강하게 치는 것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불편하게 치게 만드는 것도 훌륭한 공격입니다. 특히 생활체육 경기에서는 강한 드라이브보다 낮고 깊은 푸시 하나가 더 무서울 때가 많습니다. 상대가 공격하려고 했는데 공이 낮습니다. 때리자니 네트에 걸릴 것 같고 넘기자니 내가 불리할 것 같습니다. 그 순간 상대 머릿속이 복잡해집니다. 칠까? 말까? 걸까? 밀까? 아, 모르겠다. 그리고 실수합니다. 이것이 커트와 푸시의 힘입니다. 커트와 푸시는 수비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상대의 공격 타이밍을 늦추고 실수를 유도하고 내가 다음 공을 준비하게 만드는 운영 기술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커트와 푸시는 그냥 넘기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를 답답하게 만드는 기술이다. 2. 커트의 핵심은 찍는 것이 아니라 공 아래를 얇게 스치는 것입니다. 커트를 잘하려면 먼저 개념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많은 초보자들이 커트를 배울 때 공을 아래로 찍습니다. 라켓을 들고 있다가 공이 오면 아래로 탁, 마치 도마 위에 물을 자르듯이 찍습니다. 그런데 탁구공은 무가 아닙니다. 너무 찍으면 공이 네트로 갑니다. 또는 흔들리는 라켓에 맞고 이상한 방향으로 튑니다. 커트의 핵심은 찍는 것이 아니라 스치는 것입니다. 공이 아래쪽을 얇게 스치면서 앞으로 보내야 합니다. 라켓이 공을 강하게 때리는 것이 아니라 공 밑을 살짝 지나가며 회전을 만들어주는 느낌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런 느낌입니다. 공을 패는 것이 아니라 공 밑에 살짝 사인을 해주는 느낌이죠. 라켓이 너무 두껍게 맞으면 공이 힘없이 뜹니다. 너무 얇게만 맞으면 앞으로 안 갑니다. 그래서 적당히 얇게 그러나 앞으로 나갈 힘은 주어야 합니다. 초보자가 커트를 할 때 가장 먼저 기억할 말은 이것입니다. 공 밑을 보고 얇게 스치고 앞으로 보낸다. 이 3가지입니다. 여기서 앞으로 보낸다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커트를 하면서 라켓을 아래로만 움직입니다. 그러면 공은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커트는 아래로만 하는 기술이 아닙니다. 아래쪽을 스치되 결국 공은 상대 코트로 보내야 합니다. 그러니까 커트의 방향은
아래로 찍기가 아니라 앞으로 밀면서 아래를 스치기입니다. 이 감각이 생기면 공이 낮아지고 상대가 공격하기 어려워집니다. 3. 푸시는 살려보내는 기술이 아니라 낮게 밀어넣는 기술입니다. 푸시는 생활체육 탁구에서 정말 자주 쓰입니다. 특히 하회전 서브를 받거나 상대가 짧고 낮게 준 공을 처리할 때 많이 씁니다. 그런데 초보자는 푸시를 그냥 살려보내는 기술로 생각합니다. 일단 넘기자. 네트만 넘기면 되겠지. 어떻게든 살리자. 물론 처음에는 넘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계속 그렇게만 하면 상대에게 찬스볼을 주게 됩니다. 좋은 푸시는 3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첫째, 낮아야 합니다. 둘째, 길게나 짧게를 잘 조절해야 합니다. 셋째, 상대가 바로 공격하기 어렵게 해야 합니다. 푸시는 라켓을 열고 공의 아래쪽을 밀어주는 기술입니다. 커트보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조금 더 앞으로 보내는 느낌이 강합니다. 특히 초보자에게 푸시는 아주 좋은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드라이브처럼 큰 스윙이 필요하지 않고 블록처럼 빠른 반응도 덜 필요하고 상대 하회전 공을 안정적으로 처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만 푸시에서 조심할 점이 있습니다. 라켓을 너무 열면 공이 뜹니다. 라켓을 너무 닫으면 네트에 걸립니다. 힘을 너무 많이 주면 길게 나갑니다. 힘을 너무 안 주면 네트 앞에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푸시는 힘보다 라켓 각도와 거리 조절이 중요합니다. 좋은 푸시는 상대에게 이렇게 느끼게 합니다. 아, 이거 치기 애매한데? 바로 그 애매함이 실전에서는 엄청난 무기입니다. 4. 커트와 푸시의 첫 번째 요점은 라켓을 열되 손목은 흔들지 않는 것입니다. 커트와 푸시를 할 때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라켓을 여세요. 맞습니다. 하회전 공을 처리할 때는 라켓면을 어느 정도 열어야 합니다. 라켓을 너무 닫고 있으면 공이 네트로 갑니다. 그런데 초보자들이 여기서 실수합니다. 라켓을 여는 것과 손목을 흔드는 것을 헷갈립니다. 라켓을 열라고 했더니 손목이 출렁출렁합니다. 공마다 라켓 각도가 달라집니다. 어떤 공은 뜨고 어떤 공은 네트에 걸리고 어떤 공은 옆 테이블로 갑니다. 라켓 각도는 정해놓고 안정적으로 유지해야 합니다. 특히 푸시할 때는 손목으로 장난치면 안 됩니다. 고수들은 손목을 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기본 각도가 잡힌 상태에서 아주 섬세하게 씁니다. 초보자가 따라하면 사고가 납니다. 초보자는 먼저 손목을 고정하고 팔 전체로 부드럽게 밀어야 합니다. 느낌은 이렇습니다. 라켓면을 살짝 열고 공의 아래쪽을 보고 손목은 잠그고 팔꿈치와 전환으로 앞으로 밀어준다. 이때 힘을 많이 쓰지 않아도 됩니다. 여러분, 푸시는 탁구공과 싸우는 기술이 아닙니다. 탁구공을 설득하는 기술입니다. 얘야, 조용히 낮게 넘어가자. 이렇게 보내야 합니다. 라켓은 열되 손목은 조용하게. 이것이 커트와 푸시의 아주 중요한 요점입니다. 5. 짧은 푸시와 긴 푸시를 구분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커트와 푸시를 잘하려면 길이 조절을 배워야 합니다. 푸시에는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짧은 푸시와 긴 푸시입니다. 짧은 푸시는 상대 코트 앞쪽에 짧게 떨어뜨리는 공입니다. 상대가 공격하기 어렵게 만들고 앞으로 끌어내는 효과가 있습니다. 긴 푸시는 상대 코트 깊숙이 보내는 공입니다. 상대의 몸쪽이나 백쪽 깊은 곳으로 보내면 상대가 급해집니다. 초보자는 보통 길이 조절 없이 그냥 넘깁니다. 그런데 공이 어중간하게 갑니다. 짧지도 않고 길지도 않습니다. 딱 상대가 공격하기 좋은 곳에 갑니다. 이런 공을 생활체육에서는 흔히 이렇게 부릅니다. 딱 드시기 좋은 공. 상대가 맛있게 후려 패십니다. 스매시로 드시고 드라이브로 드시고 아주 감사하게 드십니다. 그래서 푸시는 어중간하면 안 됩니다. 짧게 줄 거면 정말 짧게, 길게 줄 거면 엔드라인 부근 깊게 주어야 합니다. 짧은 푸시는 라켓에 공이 오래 머물지 않게 부드럽게 감속해야 합니다.
공을 세게 밀지 말고 살짝 받아서 네트 가까이 떨어뜨리는 느낌입니다. 긴 푸시는 조금 더 앞으로 밀어야 합니다. 상대 엔드라인 가까이 깊게 보내는 것이 목표입니다. 실전 필살기 하나 알려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깊게 한번. 상대가 짧은 푸시에 앞으로 들어오면 다음에는 깊게 밀어줍니다. 상대가 뒤로 물러나면 다시 짧게 줍니다. 이렇게 하면 상대의 발이 바빠집니다. 상대의 발이 바빠지는 순간 실수가 나옵니다. 푸시는 단순히 넘기는 기술이 아니라 상대의 위치를 흔드는 기술입니다. 6. 커트와 푸시 연습은 많이보다 낮게, 일정하게, 같은 곳에가 먼저입니다. 탁구장에서 커트와 푸시를 연습할 때 많은 분들이 그냥 랠리만 합니다. 서로 툭툭, 커트, 푸시. 그러다 한 사람이 뜨면 다른 사람이 때립니다. 물론 이것도 재미있습니다. 그런데 실력이 늘려면 목표가 있어야 합니다. 커트와 푸시 연습의 첫 번째 목표는 낮게입니다. 공이 네트 위를 너무 높게 지나가면 상대가 공격합니다. 두 번째 목표는 일정하게입니다. 한 번은 짧고, 한 번은 길고, 한 번은 뜨고, 한 번은 네트에 걸리면 아직 안정된 것이 아닙니다. 세 번째 목표는 같은 곳에 보내기입니다. 처음에는 상대 백 쪽으로 계속 보내는 연습이 좋습니다. 추천 연습 방법은 이렇습니다. 첫째, 파트너와 마주보고 푸시만 20개 이어가기. 둘째, 네트 위로 낮게 지나가게 하기. 셋째, 상대 100쪽 반쪽 코트만 목표로 하기. 넷째, 20개가 되면 짧은 푸시와 긴 푸시를 번갈아 하기. 다섯째, 마지막에는 푸시 후 준비 자세로 돌아오기까지 포함하기. 여기서 중요한 것은 실수에도 웃는 것입니다. 커트 연습하다 보면 공이 네트에 걸립니다. 푸시하다 보면 공이 뜹니다. 상대가 그걸 보고 때릴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때 이렇게 생각하세요. 좋다. 방금 내 약점이 하나 발견됐다. 탁구장에서 약점이 발견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고마운 일입니다. 찾아야 고칩니다. 연습은 잘하는 모습을 확인하는 시간이 아니라 안 되는 부분을 찾아 고치는 시간입니다. 7. 실전에서는 상대의 높은 공 욕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커트와 푸시를 실전에서 잘 쓰려면 상대 심리를 알아야 합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많은 분들이 높은 공만 보면 눈빛이 달라집니다. 이건 내 공이다. 이건 끝내야 한다. 이 공을 놓치면 자존심이 상한다. 그런데 바로 이 마음이 실수를 만듭니다. 커트와 푸시는 상대에게 공격하고 싶은 마음을 만들되 공격하기 어렵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공이 낮고 하회전이 있고 길이가 애매하면 상대는 무리합니다. 때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치는데 네트에 걸립니다. 드라이브 걸 수 있을 것 같아서 걸었는데 공이 안 올라옵니다. 이때 여러분은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하면 됩니다. 걸렸구나. 물론 입 밖으로 말하면 인간관계가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마음속으로만 하세요. 실전에서 좋은 푸시는 상대에게 두 가지를 줍니다. 하나는 욕심, 다른 하나는 불편함. 욕심은 생기는데 편하지 않은 공. 이게 최고의 푸시입니다. 특히 상대가 공격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낮은 푸시를 계속 줘보세요. 처음에는 참습니다. 두세 번 참습니다. 그러다 결국 무리합니다. 그 순간 실수가 나옵니다. 이것이 커트와 푸시의 실전 운영입니다. 강한 공격으로 점수를 따는 것도 좋지만 상대가 스스로 실수하게 만드는 것도 실력입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는 이것이 정말 중요합니다. 8. 커트와 푸시의 필살기는 몸쪽 깊은 푸시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하나만 가져가신다면 이것을 기억하세요. 몸쪽 깊은 푸시가 바로 정답입니다. 상대의 백쪽 깊은 곳도 좋지만 더 까다로운 것은 상대의 몸쪽입니다. 몸쪽이라는 것은 포핸드도 아니고 백핸드도 아닌 애매한 위치입니다. 공이 몸쪽으로 깊게 들어오면 상대는 순간적으로 헷갈립니다. 이걸 포핸드로 칠까? 백핸드로 칠까? 비켜서 칠까? 그냥 막을까?
그 짧은 고민이 실수를 만듭니다. 몸쪽 깊은 푸시는 특히 생활체육 경기에서 효과가 좋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초보자와 중급자는 몸쪽 공을 처리하는 준비가 늦기 때문입니다. 이 공은 강하지 않아도 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낮고 깊게만 들어가면 됩니다. 방법은 이렇습니다. 라켓을 살짝 열고 공의 아래쪽을 안정적으로 밀고 목표는 상대 몸 중앙, 가능하면 엔드라인 가까이 깊게 보냅니다. 단 너무 뜨면 안 됩니다. 몸쪽이라도 높으면 상대가 때립니다. 몸쪽 깊은 푸시의 핵심은 낮고 깊게입니다. 이 기술은 아주 화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상대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탁구에서 좋은 기술이란 내가 멋있어 보이는 기술만이 아닙니다. 상대가 싫어하는 기술입니다. 몸쪽 깊은 푸시, 이거 하나만 잘 써도 게임이 달라집니다. 9. 사설 탁구장에서는 커트와 푸시를 게임 미션으로 익혀야 합니다. 커트와 푸시는 레슨에서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게임에서 써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게임에 들어가면 초보자는 자꾸 잊어버립니다. 레슨 때는 낮게 푸시합니다. 게임 때는 공만 오면 급합니다. 라켓이 흔들리고 손목이 튀고 공이 뜹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게임 미션입니다. 오늘 탁구장에 가서 게임을 한다면 이런 미션을 정해보세요. 첫 번째 게임은 하회전 공을 무조건 푸시로 낮게 받기. 두 번째 게임은 상대 100 깊은 곳으로 푸시 5번 보내기. 세 번째 게임은 짧은 푸시와 긴 푸시를 한 번씩 섞기. 네 번째 게임은 찬스가 와도 무리하지 않고 한 번 더 낮게 보내기. 다섯 번째 게임은 상대 몸쪽 깊은 푸시 한 번 성공시키기. 이렇게 미션을 정하면 게임이 훈련이 됩니다. 그냥 게임만 하면 이겼다, 졌다로 끝납니다. 하지만 미션을 가지고 게임을 하면 졌어도 배울 것이 생깁니다. 오늘 몸쪽 푸시가 한 번 먹혔네. 상대가 낮은 푸시에 공격을 못했네. 내가 손목을 쓰면 공이 뜨는구나. 짧게 주려면 힘을 더 빼야 하는구나. 이런 깨달음이 쌓이면 실력이 됩니다. 사설 탁구장의 좋은 점은 다양한 상대와 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공격형, 수비형, 커트 잘하는 분, 드라이브 좋아하는 분, 빠른 박자 좋아하는 분, 이런 분들을 만나면서 내 커트와 푸시가 진짜 실전 기술이 됩니다. 탁구장은 시험장이 아니라 실험장입니다. 오늘 배운 것을 실험해 보세요. 10. 커트와 푸시는 탁구를 오래 즐기게 해주는 행복한 기술입니다. 커트와 푸시는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탁구를 오래 즐기게 해주는 행복한 기술입니다. 왜냐하면 커트와 푸시를 잘하면 게임이 무섭지 않아지기 때문입니다. 상대가 하회전 서브를 넣어도 당황하지 않습니다. 짧은 공이 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압니다. 강하게 못 쳐도 낮게 보내며 버틸 수 있습니다. 드라이브가 아직 부족해도 게임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초보자에게 가장 큰 행복은 이것입니다. 아, 나도 게임이 되네. 처음에는 공 하나 넘기는 것도 어렵습니다. 상대 서브만 오면 점수를 줍니다. 랠리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게임이 무섭습니다. 그런데 커트와 푸시가 조금씩 되기 시작하면 상황이 달라집니다. 상대 공을 낮게 받습니다. 한 번 더 넘깁니다. 상대도 실수하거든요. 그러면서 랠리가 이어집니다. 사람들과 웃으며 게임할 수 있습니다. 이때 탁구가 재미있어집니다. 그리고 사설 탁구장은 이런 재미를 느끼기에 참 좋은 공간입니다. 레슨도 받을 수 있고 다양한 상대와 칠 수 있고 고수들의 푸시를 눈으로 배울 수 있고 동호회 게임에서 바로 써먹을 수도 있습니다. 커트와 푸시는 화려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래가는 정말 중요한 기본 기술입니다. 드라이브가 스포츠카라면 커트와 푸시는 튼튼한 국민차입니다. 비 오는 날도 가고 언덕도 가고 장도 보고 오래 탑니다. 생활체육 탁구에서 이런 기술이 정말 중요합니다. 강한 사람보다 오래 즐기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그리고 오래 즐기는 사람은 기본 기술이 단단합니다. 커트와 푸시는 바로 그 기본을 만들어 줍니다.
마무리하며 오늘은 커트와 푸시를 잘하려면 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봤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 첫째, 커트와 푸시는 방어가 아니라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기술입니다. 둘째, 커트는 찍는 것이 아니라 공 아래를 얇게 스치는 기술입니다. 셋째, 푸시는 그냥 살리는 것이 아니라 낮게 밀어넣는 기술입니다. 넷째, 라켓은 열대 손목은 흔들지 않아야 합니다. 다섯째, 짧은 푸시와 긴 푸시를 구분하면 게임이 달라집니다. 여섯째, 연습은 낮게, 일정하게, 같은 곳에 보내는 것부터 시작해야 합니다. 일곱째, 실전에서는 상대의 공격 욕심을 유도해야 합니다. 여덟째, 필살기는 몸쪽 깊은 푸시입니다. 아홉째, 탁구장에서는 게임 미션으로 익혀야 합니다. 열째, 커트와 푸시는 탁구를 오래 즐기게 해주는 행복한 기술입니다. 여러분, 탁구는 꼭 세게 쳐야만 재미있는 운동이 아닙니다. 낮게 하나 밀어 넣었는데 상대가 답답해합니다. 짧게 하나 떨어뜨렸는데 상대가 앞으로 뛰어옵니다. 몸쪽 깊게 하나 넣었는데 상대가 포핸드인지 백핸드인지 고민합니다. 그 순간 여러분은 알게 됩니다. 아, 탁구는 힘만 쓰는 운동이 아니구나. 아, 공 하나에도 생각과 운용 기술이 들어가는구나. 아, 커트와 푸시만 잘해도 게임이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바로 그때 탁구가 더 재미있어집니다. 오늘도 탁구장에 가시면 지극하고 간절한 마음을 담아 진지하게 연습해 보세요. 세게 치려고 하지 말고 낮게 보내보세요. 때리려고 하지 말고 스쳐보세요. 이기려고만 하지 말고 상대가 불편한 공 하나를 만들어 보세요. 그 작은 공 하나가 여러분의 게임을 바꾸고 게임이 바뀌면 탁구장이 더 즐거워지고 탁구장이 즐거워지면 삶에도 작은 활력과 행복이 찾아옵니다. 탁구 초보가 진짜 고수로 가는 길, 그리고 탁구를 통해 삶의 작지만 소중한 행복을 찾는 길, 여기는 광벽의 소소행입니다. 오늘도 질탁하시고 늘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